안녕하세요. 직장인 배당 투자자 두배당입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제가 보유한 6개 두배당 종목 중 가장 오래 투자한 종목입니다. 22개월 동안 보유한 리얼티 인컴의 투자 결과를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매도 계획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률은 14%, 그동안 받은 배당 수익률 8%를 더하면 총 수익률은 22%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시장 수익률은 31%입니다. 분할, 스파이를 매수했을 경우 배당 수익률 2%가 더해져 총 수익률은 33%입니다. 제 리얼티 인컴은 시장 수익률의 약 11% 뒤처지고 있습니다. 두배당 투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개별 배당 종목에 투자해 빠르게 자산을 불리는 것이고, 불안한 자산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10배당 종목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리얼티 인컴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리얼티 인컴을 매수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매수 근거가 유효한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 5.5%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10년 평균 배당률은 약 4.8%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평균 배당률 이하로 내려오면 매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률이 6% 수준까지 오른다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저평가되었다는 뜻이고, 배당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주가 하방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배당률이 4%대로 내려온다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오른 주가와 낮아진 배당으로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저희의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 성장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31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해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금은 3.9% 올랐는데 최근 5년은 3.6%, 최근 3년은 2.9% 올랐습니다. 배당 인상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새로운 부동산을 사기 위해 꾸준히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이익을 나누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리츠는 사업 구조상 증자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계속 낮아집니다. 이것이 리츠는 장기 투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금리가 매우 높아서 회사가 부동산을 살 때 이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익이 줄면 배당을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이전처럼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배당 성장 속도는 점점 완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매출과 이익 성장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AFFO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 성장,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8% 성장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율은 98% 이상으로 매우 견조하며 보유 부동산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안정적이고 사업 확장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당 지표, 즉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 EPS는 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인수와 성장으로 총 이익은 증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한 주식 발행과 비용 증가로 한 주당 이익이 감소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 확장성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여전히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글로벌 리츠 중 하나입니다. 현재 9개국에서 15,600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확장은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누적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는 8개국 556개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지역 확장뿐 아니라 새로운 섹터로 확장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앵코어 하버 카지노 리조트를 인수하고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카지노에 지분 투자하며 게이밍 섹터로 신규 진출했습니다. 이 역시 트리플렉 계약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예정으로 아직은 전체 매출의 3% 수준이지만 임대 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리얼티와 협력해 약 8억 달러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공동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얼티 인컴은 리테일과 산업용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임대는 장기 계약 위주이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얼티 인컴 임대 수익 대부분이 리테일과 산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지만 이 신규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2025년 2분기에만 주식 발행과 무담보 부채,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지역 확장과 사업 분야 확장을 통해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트리플렉 구조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트리플렉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운영에 필요한 세금,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리얼티 인컴은 임대료 수익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계약 중 약 90% 이상이 트리플렉 계약이며 이 비중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의 주가는 확실히 눌려 있습니다. 배당은 꾸준히 늘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배당률은 여전히 5.5%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배당률 4.8%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언제 상승해서 적정 주가로 돌아올 것이냐입니다. 현재 주가는 여전히 안전마진이 있는 구간에 있고 두 배당의 총수익률은 22%로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S&P 500은 33%로 시장 대비 11%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를 냉정하게 정리하자면 방향은 맞았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싸게 사서 안전마진을 확보했고 그 기준을 평균 배당률로 잡았습니다. 주가가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22%의 총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목표했던 평균 배당률 4.8%에 도달한다면 주가는 67달러가 되어 추가 16%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두 배당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겨서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제 리얼티인컴 투자는 시장을 이기지 못했고 그 차이는 장기적으로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자에서 제가 간과한 것은 속도입니다. 싸게 사서 적정 주가에 판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느려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차라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 당시 금리는 최고점이었고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리츠 기업의 증자 구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증자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츠 기업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앞으로 리츠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야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초저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리츠 주식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평균 배당률 4.8% 최대한 가까운 구간에서 리얼티인컴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면 주저없이 매도할 계획입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시장과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수익은 낮지만 아쉬운 투자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잃지 않는 배당 투자,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공을 쌓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배당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 투자자 두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